안녕하십니까. 인텔 코리아에서 PC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최원혁입니다. 일단 오늘 그 발표에 대하여 요약하자면은, 일단 성능 측면에서는 이전 세대 대비해서 한 20% 이상 컴퓨팅 성능이 개선이 되었고, 내장 그래픽 부분에서도 이제 이전 세대인 아이스레이크 대비해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이상의 그래픽 성능이 개선이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그 PC에서 그 AI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하여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 경험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이런 AI 성능을 4배 이상 저희들 성능을 끌어올렸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발표드릴 이제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세대는 오늘 그 출시되는 신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아키텍처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아키텍처는 저희들 서니 커브에서 윌로우 커브로 바뀌면서 IPC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CPU 성능 이야기할 때 이제 클락 스피드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4기가냐, 아니면 4.3기가냐, 5기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같은 아키텍처 내에서는 클락 스피드, 그러니까 기가헤르츠 수가 높을수록 이제 성능에 비교하지만 실제 또 성능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클럭당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IP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PC는 그 Instruction per Cycle이라고 해서 이제 클럭당 명령어를 얼마만큼 수행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서니 커브에서 윌로우 커브로 넘어가면서 IPC 성능까지 같이 이제 끌어올렸다는 게 하나의 이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 그래픽 성능이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통 그 AI 기능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AI 성능을 향상시키고, 또한 그 그래픽에서 이제 처리하는 게 이제 하드웨어 디코더, 엔코더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디어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향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TDP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이제 TDP라는 개념 대신에 확장 가능한 성능, 스케일러블 퍼포먼스라고 해서 이제 파워 리밋을 7W에서 28W까지 좀 탄력적으로 제조사에 의해서 이제 선택하여 이제 제품 특성에 맞게끔 성능과 전력 사이에 그 효율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탄력성을 좀 부여했습니다.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는 이제 프로세서 부분하고 이제 PCH 부분 나눠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 프로세서 부분을 살펴보자면, 타이거 레이크는 성능 면에서 전례 없는 성능 향상을 일어났습니다. SoC 전체에 대해서 이제 새롭고 업데이트된 IP를 이제 제공해서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에서는 새로운 것이 되게 많아요. CPU 코어 아까 말씀드린 그 윌로우 커브로 이제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픽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성능, 그 다음에 메모리 지원, 뭐 디스플레이 지원, 뭐 컴퓨팅 전 분야에 대해 가지고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요런 그 성능에 대해서는 좀 뒷부분에 대해서 바로 뒷장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CPU를 이제 재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인풋 및 아웃풋을 담당하고 있는 PCH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현재 지금 와이파이 5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 와이파이 5 대비해 가지고 3배나 빠른 와이파이 6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 오프로드와 같은 기능이 있는데, 이런 건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코딩 하는 데 있어서 CPU를 사용하지 않고 칩셋에 있는 그 전용 디코더를 사용해서 프로세서의 부담을 줄이면서, 그리고 또 전력 소비도까지 줄이는 뭐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들 그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성능 향상의 그 주된 이유가 되는 트랜지스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반도체의 최소 단위가 이제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이제 트랜지스터 성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성능도 이제 좌우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10나노에서 7나노,
또 7나노에서 5나노 등으로 이제 노드 수가 줄어들면서 트랜지스터 성능이 이제 향상되지만 또 다른 또 방법도 있거든요. 이제 아키텍처를 이제 바꾸는 방법인데 아키텍처가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제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트랜지스터고, 이 트랜지스터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소스, 드레인, 그리고 게이트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인텔 그 슈퍼핏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여서 요런 각각의 소스, 드레인, 그리고 게이트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가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를 빠르게 이제 이동했다는 것은 저항을 낮췄다는 거거든요. 에피탁시얼 소스, 드레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항을 감소시켰고, 저항이 좀 감소가 되니까 전하가 빨리 그냥 움직이죠. 그리고 또 게이트 또한 그러니까 저항을 또 감소시켜 캐리어가 또 전하가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탈층을 이제 개선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트랜지스터의 개별 신호를 전류가 이제 쉽게 이제 흐르는 도체인 금속층을 통해서 이제 신호가 전달되는데요. 메탈 레이어의 효율 향상을 통하여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메탈층을 보다 얇게 만들어 이제 저항을 감소시켰고, 그 다음에 이 전하를 이제 저장하는 캐패시티의 용량을 한 4배 정도 내려서 이제 효율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기술과 개선된 금속 스택, 메탈 스택, 그리고 이제 MIM 캡이라고 하는 우리 캐패시티 기능 조합, 이걸 저희들이 이제 묶어서 슈퍼핀 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10나노 제품인 아이스레이크에 비해서 20%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져온 주된 요인입니다. 이런 슈퍼핀 기술을 기반으로 타이거레이크는 코어 및 그래픽 성능에서 이제 비약적인 도약을 이룩했습니다. 타이거레이크는 윌로우 커브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작 전압 및 프리퀀시 전체 범위를 최적화해서 응답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최고 성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로축은 이제 전압,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전압이 더 높은 거죠. 전압이 높으면 이제 전력 소비도 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클락 스피드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클락 스피드 프리퀀시가 점점점 더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 요걸 이제 윌로우 커브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같은 동작 전압일 때 윌로우 커브의 프리퀀시 클락 스피드가 더 빠르다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고, 두 번째는 같은 클락 스피드에서는 같은 클락 스피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써니 커브보다는 윌로우 커브가 훨씬 적은 전압에서 동작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윌로우 커브의 개선된 성능을 바탕으로 오늘 타이거레이크는 최대 한 4.8GHz의 클락 스피드가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전 세대 대비해서 거의 1GHz 클락 스피드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윌로우 커브는 싱글 스레드 및 모든 시나리오에서 20% 이상의 개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능을 위해서 베이스 프리퀀시 또한 더 높습니다. 윌로우 커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써니 커브 아키텍처 기반이지만 미드 레벨 캐시 사이즈를 512K 바이트에서 1.25 메가바이트로 2배 이상 캐싱 아키텍처를 더 증가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락 스피드는 이전 세대 대비해서 900MHz, 그러니까 0.9GHz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한 2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레이크에 있어서 그래픽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새로운 이제 젠12 XE 엔진이 이제 타이거레이크 그래픽에 이제 적용이 되었는데, 타이거레이크 그래픽 성능은 일반적인 디스크릿 그래픽과 비교하면은
MX350 정도의 이제 성능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뒷장에서 MX350하고 이제 성능을 비교한 그런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래픽 기능 향상으로 인하여 그 얇고 가벼운 폼팩트인 U 시리즈에서도 HD급 게임을 이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XE 그래픽에서 지원한 AI 기능이 이제 이전 세대 대비 4배 정도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슈퍼핀 기술의 장점, 그리고 아키텍처 개선과 함께 그 그래픽의 기본 단위는 EU라고 하거든요. Execution Unit이라고 하는데, 인텔에서는. 아이스레이크에서는 그 Execution Unit이 64개 있는데, 타이거레이크에서는 96개로 1.5배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빠르게 또 구동시키고, 또 캐시와 이제 전체적인 대역폭 효율성을 모두 이제 높여서, 그래서 이제 인텔 XE 그래픽이 이전 세대보다 획기적인 그래픽 성능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타이거레이크의 그 아키텍처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윌로코브 기반의 슈퍼핀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24%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래픽 성능 향상으로 인하여 게임에 있어서 이전 세대인 아이스레이크 대비 2배 정도의 프레임 퍼 세컨드, 그러니까 보통 게임 성능을 프레임 퍼 세컨드 FPS로 이제 측정하는데 한 2배 정도 이제 성능이 개선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그 타이거레이크 SoC 아키텍처의 장점 요약입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아테나 인증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인 타이거레이크 프로세서 기반의 프로젝트 아테나 버전 2부터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브랜드 이름이 이보입니다. 이보 플랫폼의 그 하드웨어 특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11세대 타이거레이크 프로세서 기반의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2에서 15인치대, 그리고 이제 베젤 두께도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좀 얇아야 되고, 그리고 두께도 한 15mm, 1.5cm 미만, 그 정도를 만족해야 이보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가질 수가 있고 아테나 인증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1세대 기반의 이보 플랫폼은 그 인스턴트 온, 그 다음에 반응 속도, 그리고 배터리 라이프까지 사용자 경험이 중심이 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